공연 내용이 여기에다만 적어놔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공연을 희애 노사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오는 봄아가씨 부분 있잖아요. 그 봄아가씨 부분은 소녀들의 수줍은 영분홍빛 이야기고, 다음에 예지애가가 나오잖아요. 예지애가는 소녀와 소년의 애틋한 사랑, 애틋한 첫사랑 얘기고, 그 다음에 어둠 속으로는 소녀의 사랑과 꿈을 일순간에 빼앗고 짓밟아버리는 핍박과 고난. 그 다음 만세는 신념을 위해 자신의 사랑과 삶을 등지고 숭고한 희생을 한 소녀. 이름 모를 소녀는 사랑하는 그녀를 찾는 그녀의 희생을 듣고 비통한 그의 마음. 이 생에서는 더는 만날 수 없는 그녀. 못다한 사랑에 마음에 병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 초원은 이 생에 못다한 사랑이 먼 길 돌아 다시 만나 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녀.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서로의 애달픈 사랑이에요. 작품 해석이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이야기, 사랑. 작품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의 문턱도 넘어서는 숭고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고, 물리적이거나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외면적 사랑을 뛰어넘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연이되어 세상의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 사랑을 이야기한다. 희애 노사연, 작품의 기승전결은 기쁘리 사랑의 성ner노 죽을사 가선연으로 한 여인의 굴곡진 삶을 다루었지만, 여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네 인생과도 대입해 볼 수 있는 삶의 굴레이다. 이게 작품 해석이었고요. 제가 작품을 그렇게 짠 이유는 일단은 한 가지 드라마처럼 보이고 싶었던 게 조금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서로 애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하는 게 랜선에서 이렇게 저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채팅을 통해서 만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랜선을 통해 만나지만 사람과 사랑에 정이 있고 또 연이 있어서 만난 거라서 이게 우리의 사랑이 초월적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 내용 스토리에서 여자 주인공은 제 역할은 자기의 신념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 결국 숭고한 희생을 하고, 그 소녀는 죽었지만 그 남자의 아픔을 초원으로 달래주는, 그러니까 소녀는 죽었지만 결국 죽은 게 아닌 거, 서로 물론 이 생에선 만날 수 없지만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주축이 된 건 만세라는 작품, 사회찬미 노래를 썼던 만세라는 작품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작품들을 짰는데요. 저는 초원이라는, 사실 표현하고 싶은 게 천녀유언 같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뭘 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울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고민을 하다가 초원이란 곡을 생각을 했고, 장윤정님이 부른 초원을 장윤정님 목소리로만 넣기가 조금 작품에 저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춤추는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제가 초원 노래를 불렀고요. 이름 모를 소녀도 김종호님 노래를 쓰기가 아무래도 조금 너무 옛날 노래라서 들으실 때 약간 뭐지? 라는 느낌이 드실까봐 그것도 제가 노래를 했고요. 만세도 이제 사회찬미 윤심덕 선생님의 목소리를 쓰기가 좀 너무 옛날 노래라서, 그래서 그것도 제가 노래를 녹음을 했는데,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녹음을 한 거는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아이유님 같은 그런 약간 힘이 빠진 듯한 좀 그런 애달픈 목소리를 찾고 싶었는데, 제가 가수분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건 또 막 기교나 이런 어떤 노래의 그런 실력보다 감정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런 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인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초원은 노래를 장윤정님의 초원을 썼지만 김소월님의 시가 있거든요. 초원이라는 시. 그게 전형적인 한국 여성, 그러니까 한국적인 사랑을 표현한 시예요. 그가 없어도 내가 망부석이 될 거다라는 그런 시를 제가 마지막 뒤에 나레이션에 넣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시였고,
사실 만세가 중점적으로 먼저 태어난 작품이었고 그걸 중심으로 작품들을 짰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공연 전날에 알았어요. 제가 만세라는 작품에 뭐 어떤 색깔을 넣기 위해서 만세를 넣었던 건 아니고 워낙 그 신념과 또 그런 뿌리를 제가 느끼고 싶었고 또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만세라는 작품을 선택하고 모티브를 이제 열사님의 이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제가 부족하지만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고 제가 배우를 할 때 가장 꿈이 있었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저하고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작품 그리고 제가 쉽게 손대면 안 되는 작품일 수도 있는 작품을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몰랐었는데 유관순 열사님 묘비 이름이 초원묘더라고요. 난 몰랐어. 그걸 언제 알았냐면 공연 전날에 알았어요. 좀 약간 소름이었어. 나는 진짜 모르고 그냥 노래를 찾다가 초원을 선택을 한 거였는데 그런 또 맥락이 있어서 아 내가 이 작품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에요. 물론 이제 작품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생각도 했지만 기획을 전체적으로 도와주신 분은 우리 경여 선생님이고 또 무용수 분들이어서 저보다도 우리 무용수 분들하고 우리 경연 선생님이 많이 고생하셨고 많이 도와주신 작품이라서 저 혼자만 만들어낸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이 세워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화이트 스완은 그 현대무용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모두가 가는 길을 걷지 않으면 그것이 왜 삿대질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 혼돈 속의 답은 나만의 날개를 가지고 나를 이면적으로 보는 시선의 공간도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에도 새처럼 자유로이 날아다니며 타협하는 관대한 영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백조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스완 자체가 뭐 이렇게 작품이 좀 이렇게 격렬하잖아요. 이렇게 막 밀고 막 들쳐업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 자체가 이제 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게 어찌됐건 제가 어떤 작품을 하던 어떤 이렇게 화면 앞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순 없다는 거 저도 정말 잘 알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저 또한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날리거든요. 과연 네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네가 하는 게 맞을까?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런 저의 좀 딜레마 같은 그런 마음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현대무용을 화이트 스완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거 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등은 뭐냐면 제가 만세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름 모를 소녀가 나오는데 그 등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무서울까봐 걱정인데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등은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자 소녀를 찾는데 사랑하는 정말 애지에 가해서 정말 사랑하는 소녀였잖아요. 그 소녀가 숭고한 희생을 한 것을 마음 아파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한마디로 연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옥까지 와서 소녀를 찾고 그 소녀가 연옥에 찾아온 그에게 초원으로 나는 괜찮으니 항상 행복하라고 그를 다시 행복한 길로 보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천생연분이 한국무용 작품을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막 별풍선의 의미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거는 혼이었어요. 혼. 그러니까 신비롭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연옥을.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 사랑하는 그녀를 찾는 그의 애달픈 마음? 그래서 그녀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는. 그러기 때문에 연옥에서 그녀를 찾는 그를 표현하고 싶어서 조명도 약간 파란 조명을 놓고 조금 이렇게 기획을 할 때 그렇게 기획을 했거든요.